는 이게 약간 조금 조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뭐 그 매 3년 교재하고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프린트 했는 거하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2017년께 먼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자, 22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빨간 글씨들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요게 이제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onsider an innocent question 합니다. 자, 한번 고려해 봅시다. 뭐를? 순수한 질문을. 그럼 이 순수한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이냐? asked 앞에 끊어주세요. 그럼 ask는 질문했다가 아니고 질문된, 그러니까 뭐 물어보게 된 질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된 질문? 아들에 의해서 된 질문이야. 근데 아들이 누구한테 했어요? 그냥 아빠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 아빠에게 아들에 의해서 몇 년 전에 되어졌던 순수한 질문을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들이 어리게 되면 당연히 뭐 대충 순수한 질문만 하겠죠.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이 아빠 누가 자동차 발명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자동차를 발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번 문장 넘어가면 trying to be instructive 요거 동그라미입니다. instructive 지금 trying으로 시작되고 난 다음에 instructive에 콤마가 있으면 이거는 분사 구문이라서 그냥 해석할 때는 교육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교육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들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the father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빠는 his son, 그의 아들에게 told,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that 해모칩니다. 여기에서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왜?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In about 1886, 1886년쯤에 대략 칼 벤츠가 자동차를 발명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빠, 자동차 누가 발명했어요? 칼 벤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들이 얘기합니다. 와우! He must have been a real genius to figure out.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질문. he가 누구야? 그렇지. 자동차 만든 사람인 칼 벤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벤츠 자동차 브랜드 있잖아요. 자, must have been 별표입니다. 조동사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와우, 아빠 그는요 진짜 천재였음에 틀림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천재인데요? To figure out, 알아내는 데에 진정한 천재였음에 틀림없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알아낸 거? 엔진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도 있고 뭐 바퀴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말은 그냥 예시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즉 자동차 부속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ow everything worked together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냈다니.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엔진, 브레이크, 스파크 플러그, 그 다음에 휠, 그 다음에 how가 나왔죠. 그럼 이 how도 명사야. 방법이야. 무슨 방법? 모든 것이 함께 작동되어지는 방법도 figure out 했었던 천재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4번에서 well, 아빠가 이제 얘기합니다. well, someone else invented the tires. 다른 누군가는 타이어도 발명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think, 아빠가 생각하기에 it was Firestone입니다. it was Firestone. 그것은, 그 사람은 Firestone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왜 사람인데 it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냥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Firestone 일단은 회사 이름이지 이게 사람 이름 아니거든요. 맞잖아. 불암 이렇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and then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단다. There was even the person. 심지어는 the person 이런 사람도 있단다. Who invented the wheel.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바퀴를 발명한 사람도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5번 문장 별표. 이 문장 삽입 예상이다. but 그렇지만 그때의 그는 이번에 그가 누구야? 아빠라고 밑에 빨간 글씨 나와 있죠. 그래서 아빠는
experience the moment of realization 합니다. realization 요 단어도 일단 좀 체크하세요. 한순간의 깨달음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생각에는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들한테 이건 누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I think I may have misled you 합니다. misled you. 내가 너를 잘못 이끌은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잘못 설명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별표입니다. No one person invented all of the components of the automobile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요. 문장 삽입도 예상되지만은 서술형도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 말 보여주고 어순 배열이나 영작하기. 그래서 어떤 사람도 invented 발명한 게 아니래. 뭐를? all of the components of the automobile.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을 발명한 것은 아니래. 즉 그러면 각각의 부품에는 각각의 회사나 각각의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made significant discoveries 합니다. significant는 의미 있는 또는 상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발견을 했단다. 그럼 어떤 발견이냐? that 또 나오죠. 이번에도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led to the invention of the automobile. 그러니까 자동차의 발명을 이끌었던 많은 그러니까 상당한 발견들을 많은 사람이 했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아빠가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는 모든 어떤 하나의 어떤 완제품에는 각각의 사람이나 각각의 뭐 어떤 회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의하든지 간에. 별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꼭 보면 최지윤이는 선생님 걸어요. 이건 자 어쨌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법도 예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장 삽입도 예상될 수 있고 서술형도 예상될 수 있고 그 다음 이 문제 원래 자체가 제목이기 때문에 뭐 제목을 따로 내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 정답이 5번이니까 5번 보기도 별표 쳐주세요. 이것도 서술형 문제로서 뭐 인벤션이나 인벤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빈칸 때려가지고 지문에서 찾아서 적절하게 그 단어 쓰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걸어라. 시작부터 걸죠? 자, 그 다음에 3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유튜브에다 그거 증거 확인 영상 있잖아 지금. 자, 37번 가볼게요. 자, have you ever measured the length of a room? 합니다. 요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당신은 have you ever pp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뭐를? 방의 길이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using이 들어갔는데 뭐를 사용하면서 방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발을 the unit of measurement, the unit of measurement 하게 되면 측정 도구 또는 측정 단위예요. 그럼 측정 단위라고 할게요. 측정 단위로서 당신의 발을 사용하면서 방의 길이를 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로 길이 재봤냐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around 3000 BC 합니다. around 뒤에 숫자 들어가면 대략이죠. 뭐뭐경에 기원전 3000년경에는 고대 이집트인들, 고대 이집션들이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the cubic system을 개발했대요. cubic 굳이 무슨 뜻이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냥. 그래서 측정에 대해서 큐빅 측정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3번 문장에서는 it was based on 그것은 뭐를 토대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토대로 했더라? the length of parts 하니까 부분들의 길이를 토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arm and hand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팔과 손의 부분들의 길이를 토대로 해서 측정한 게 바로 큐빅 체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손으로 재는 거 이게 큐빅 체계예요. 자, 뭐보다는 발보다는. 그러면 3번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발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길이를 쟀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the Egyptian cubit was the length of 4arm입니다. 팔뚝의 길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뚝의 길이요. 그럼 이 팔뚝의 길이가 구체적인 내용이 from 나오고 to가 나와요. 지금 보세요. From the tip of the elbow 하니까 팔꿈치, 요 팔꿈치의 팁이니까 요 끝지점,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이르기까지? The end of the middle finger 하니까 중간 손가락 이르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큐빅 체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내 어렸을 때 과학 책에 나오면요, 발로 재는 걸 보통 피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왜 외국인들은 즉 미국 사람들은 지키 얼마냐고 6피트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우리처럼 뭐 180cm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럼 내 키가 6피트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옛날에 고대 이집트는 큐빅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재고 요런 식으로 재고 요런 식으로 쟀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이에요. 이 큐빗은 was subdivided 한다 하는데 지금 세분화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subdivid는 정확하게 말 이런 겁니다. 하나의 어떤 물체를 이렇게만 나누게 되면 이건 divide입니다.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나누어 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서브 디바이드예요. 아시겠죠? 요렇게만 나눈 거는 그냥 디바이드인데 요 밑에까지 더 나누어 버리는 거는 서브 디바이드. 이렇게 잠깐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그 큐빗은 더 작은 유닛으로 세분화되어졌대요. 그래서 스팬도 나오고 팜도 나오고 디짓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디짓의 어떠한 그 각 부분의 마디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큐빗 체계면 여기서 이것 갖고도 길이를 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도 길이를 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마디 있잖아요. 마디 갖고도 길이를 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브 디바이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요 그림 보여주는 거랑. 자, 그 다음에 6번 별표. 이것도 문장 3인 현상이다. 물론 큐빗의 길이는 varied 동그라미입니다. 달랐대요. 누구마다? 사람마다 달랐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팔 길이는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집트는 7번 문장이에요. Establish the standard cubit 하는데 establish를 설립하다 하지만 이거 설정하다 아니면 정립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를 설정하더라? 스탠다드 큐빗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표준 큐빗 체계를 설정했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불리는? 로얄 큐빗이라고 불리는 왕의 큐빗. 그러면은 항상 이런 것들 누구의 팔을 기준으로 해야 돼? 왕의 팔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왕의 팔의 기준으로 길이를 재야 되는데 신하인 내가 전하 제 팔이 더 맞사옵니다. 그럼 그때 당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조건 왕의 팔 기준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번 문장에 It was based on the length of the pharaoh's forearm, 즉 파라오의 팔뚝의 길이를 토대로 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3번에 나오는 it하고 8번에 나오는 it은 같다 다르다. 어디요? 3번 문장의 it하고 8번 문장의 it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하나는 큐빗 측정책 얘기하는 거고 8번의 it은 로열 큐빗이라고 지금 밑에 나와 있잖아요. 네. 오늘 못 찾았니? 찾긴 찾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그 빨간 글씨 있잖아요. 거기 지금 큐빗 측정 체계를 가리킴 3번의 it, 그 다음에 8번의 it, 로열 큐빗을 가리킴 나오잖아요. 네. 이어서 너무 서브 디바이드한 해석하지 마이. 자, 그래서 9번 문장 넘어가면 그래서 이 로열 큐빗은 was a piece of black granite 합니다. 자, 검은색 화강암 조각의 부분이었다는 건데 대략 어느 길이 정도 되는 52.3cm 정도 길이가 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번 문장 올도 동그라미입니다. 이것도 문법 문제 나오잖아요. 비록 왕실의 건축가가 kept the royal cubit, 그런 로열 큐빗을 보관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끊고 다시 주워 들어갑니다. wooden carpets입니다. 나무로 된 복제품이래요. 그러면 왕실에서 나온 로열 큐빗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wooden 아까 뭐라 했죠? wooden carpets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짝퉁 길이로 나무로 된 큐빗 체계들이 여러 곳에서 퍼졌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distributed throughout the land 하니까 그 랜드, 그 땅, 즉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집트 전역에 다 배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the cubic sticks 합니다. 그래서 이 큐빅 막대기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무로 된 큐빅들, 즉 복제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제품들은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must have been. 또 나왔죠.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매우 정확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where? The length of the size of the Great Pyramid at Giza. 기자 지역에 있는 거대 피라미드의 각 면들의 length, 길이가 vary by only a few centimeters. 단지 몇 센티미터까지만 달랐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 거야. 겨우 몇 센치 정도만 달랐다는 얘기는 그렇죠. 거의 똑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문장 변환 가능해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같았다 해서 뭐 same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냐? 결국 측정 도구인 큐빗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치불일치 가능성이 높죠. 정보 전달이니까.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을 얘기하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고가 좋아하는 서술형 문제 스타일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질문에 대해서 답 쓰기. 이것도 가능해요. 왜? 11번 문장만 딱 보세요. 11번 문장만. 11번 문장만 딱 보시면은 거의 정확했으면 틀림없는 근거를 대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문장을 찾아 쓰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because 뒤에 나온 내용을 싹 다 써버리면 되는 거야. 아예.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순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큐빅 체계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일치불일치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는 사람마다 달랐다 하면 약간 반전 얘기 나오니까 문장 삽입의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vary by only a few centimeter라는 표현을 다른 어떤 빈칸 문제로 해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버리는 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런 거. 그 서술형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뭐라? 오늘 좀 많이 건다. 자, 그 다음에 요 40번까지가 이제 그 서술형 문제 3개에서 나왔던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두 문제는 전부 다 심경 분위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번 중간고사 때 진짜 말 실수했는 것 중에 하나가 5개 다 나올 거야 이 캐티 개뿔. 5개 다 나왔던 거지. 나쁜 놈들.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40번을 보시면 요것도 출제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a large American hardware manufacturer, 큰 미국의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was invited, 초대한 거야, 초대받은 거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to introduce, 소개하도록 초대받았대요. to introduce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어법 좀 가능해요. 내가 전에 invite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invite가 목적어 들어가고 뒤에 to 동사 원형 들어가게 되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하다도 되지만은 어떤 뜻도 가능해요? 요구하다라는 뜻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요구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의 제품을 소개하도록 요구받았대. 누구에게 소개를 하느냐? To a distributor. 배급업체에. 배급업체가 뭐 하는 곳이냐면 제품이 딱 오게 되면 그걸 이제 팔려고 이렇게 뿌리는 업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일의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배급업체에게 그 제품을 소개해달라고 이 미국의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초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독일에 가겠죠. 맞죠? 독일에 가가지고 소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wanting to make the best possible impression. 자, 최고의 가능성 있는 인상을 make, 만들기를 원하면서, 이것도 분사 구문이에요. 원하면서 the American company, 그 미국 회사는 sent, 보냈습니다. its, 근데 여기서 its는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회사의 가장 promising한, 여기서는 유망한 이런 뜻이야. 또는 능력 있는 이런 뜻이고요. 젊은 executive, 임원을 보냈대요. 그 사람 이름이 프레드 와그너랍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후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spoke fluent German 하죠. fluent, 유창한 독일어를 잘했대요. 그냥 독일어 잘하는 놈이 그거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미국 사람이 독일 가가지고 미국말 하고 있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en Fred first met his German host. 자, 이 프레드가 그의 독일 주최자를 처음 만났을 때 he shook hands firmly 합니다. 그는 손을 꽉 잡고 악수를 했고 greeted everyone in German. 근데 in German 그는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remembered 기억했답니다. to bow the head slightly. 그러니까 살짝 머리를 숙이는 것도 기억했대요. 뭘로? 독일의 관습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독일 관습에 따라서 이 프레드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요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4번에 Fred, a very effective public speaker. 그래서 그 매우 효과적인 대중연설과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뭐죠? 연설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인데 began his presentation with a few humorous jokes 합니다. 몇 개의 유머스러운 농담과 함께 그의 발표를 시작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발로 잡으세요. To set a relaxed atmosphere. 뭔가 긴장이 풀려져 있는 분위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왜? 너무 딱딱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농담도 좀 섞어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5번 별표. 반전이죠. 그러나 he felt 그는 느꼈답니다. that 세모치고 뭐를 느꼈느냐? His presentation 그의 발표가 was not very well received 하죠. 매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독일의 임원들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일단 프레드는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의 처음 심경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름도 유명한 confiden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농담을 섞어서 유창한 독일어를 하고 있는데 독일 임원진들이 영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심경은 뭐겠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embarrassed가 되는 거죠. 하나 예상했다. 심경 변화. 됐습니까? 일단 야가 이제 황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다가 드립을 한 10개 날렸는데 10개 다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한 명 웃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분도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도 어법 가능하죠. 자, 비록 프레드가 thought 생각했지만 뭐 he had done his cultural homework. 그의 문화의 숙제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 그럼 여기서 서술형 문제들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그의 문화적인 숙제가 가리키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찾아라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셔도 돼요. 악수를 손 꽉 잡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독일어로 모든 사람을 인사했고 그 다음에 약간 머리를 숙여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있었는데 만약에요 세 개가 아니라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가까운 거 찾으시면 돼요. To bow the head slightly 이거 알겠죠? 독일의 관습대로 그렇게 들어가요. 세 개를 하락하면 손 악수 꽉 하고 독일어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머리 숙인 거 이건데 하나만 꼽으라 하면은 머리 숙인 거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를 자기는 독일 문화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he made one particular error.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에러를 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독일 사람들은 발표할 때 농담 같은 거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번 문장 별 붙입니다. Fred did not win any points 합니다. 그는요 어떤 점수도 win 그리고 win 이기다 하지만 이거 얻다야. 알겠죠? 뭔가 쟁취해서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어떤 점수도 얻지 못했어요. By telling a few jokes 하니까 몇 개의 농담을 함으로써 점수를 얻지 못했대. 그래서 8번에 보니까 it was viewed 합니다. 여기서 it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telling joke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농담을 하는 것이 was viewed 여겨졌대요. as 뭐로써? 너무나도 informal하고 너무나도 unprofessional하대. 그러니까 너무나도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너무나도 비전문적인 것처럼 보여졌대요. 어디에서는? In German business setting. 독일의 사업 환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도 별표칩니다. 이것도 서술형 가능해요. 어순배열 아니면 영작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요약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주제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문화와 미국에서의 어떤 문화는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지금 보는데 아무 지장 없죠? 뭘까요?
요까지 지금 읽고 내려왔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죠. 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약문 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shows 보여줍니다. 뭐를요? Using humor in a business setting. 사업 환경에서의 이런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can be considered. 고려하는 거야, 고려되는 거야. 고려되다. 고려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can까지 넣으면. 그래서 inappropriate in Germany. 독일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는요. 요지 문제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왜? 요지에 우리나라 말이 이 요약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독일에서의 어떤 농담하는 문화는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예.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까지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이까지는. 자, 이제 19번 그 18년 3월 모의고사 보고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세요. 2개만 하면 돼요. 그래도 동영상 보고 때려 치우는 것보다는 이긴 홀랐지 뭐. 김우진 보고 있나? 시결.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끌게요. 19번. One day, 어느 날이었어요. I caught a taxi to work. 저는 일하러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catch a taxi니까 택시 잡다 이 뜻이에요. When I got into the back seat, 제가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요, I saw, 저는 봤어요. A brand new cell phone, 신제품의 휴대폰을 봤어요. sitting 동그라미 치세요. 어법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saw가 지각동사니까 뒤에 sitting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철자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sitting입니다.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sit하고요 saat하고는요 분명히 무슨 뜻이냐면 얘는 아닙니다. 그냥 주어가 앉는 거고요 얘는 뭐뭇을 앉히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트가 명사로 들어가면 좌석이잖아. 그 좌석은 배정이 돼 있지. 그래서 누구를 앉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기억을 좀 해놔놓으세요. 어법 선택형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 바로 옆에 새 브랜드 휴대폰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IS 3번 문장입니다. 저는요 운전자에게 물어봤어요. Where did you drop the last person off? 합니다. 당신은요 그 마지막 사람을 어디에다 내려다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따옴표 잠깐 세모 좀 칠게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지금 살짝 고민을 했는데 하나 좀 적으세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지금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말하는 법을 보통 무슨 법이라 하냐면 직접화법이라 하거든요.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화법, 간접화법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제1고가 그런 문제 한 번씩 냈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의문사는 먼저 들어갑니다. 의문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접화법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것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where다면 주어 나와야 돼. 주어가 누굴까? You. 아니죠. 그 드라이버가 아저씨. 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은 드라이버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되는 근거가 4번 문장 he pointed, he가 그 드라이버예요. 맞죠? 그럼 where he 일단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따옴표의 동사가 지금 과거죠. 네. 여기서 따옴표를 없애면 과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대과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드. had dropped가 돼요. 됐습니까? 나머지 그대로. 물음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간접화법이야. The last person off는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가 그 마지막 사람을 어디에다가 놓았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 운전자에게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서술형 나오면 대박이야 이거. 더 이상 이제 그다음 말은 안 할게요. 이제 대박이라 하는 순간 이제 걸었다 이러면 됩니다. 아휴 핫도그 몇 개 나오는가. 자 그리고 showed him 그에게 그 휴대폰을 보여줬대요. 자 운전자 기억 잘해주세요.
자, 그래서 he pointed at a girl합니다. 그는요 한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Walking up the street, 그 길거리를 걷고 있는 한 소녀를 가리켰대요. We drove up to her, 우리는 그녀에게 운전해서 다가가서 I rolled down the window, 나는 그 창문을 내리고 yelling out to her,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녀에게 소리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기요 아가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he was very thankful. 그녀는 매우 고마워했고요. 그 다음에 by the look on her face. 그녀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 I could tell. 나는 말할 수 있었어요. How grateful she was. 일단 줄은 꺼내 놓으세요. 이거 감탄문인데요. 얼마나 그녀가 고마워했는지를 알 수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how grateful이 지금 의문사로 묶인 거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 she was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녀의 미소는 나를 웃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feel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smile하고 feel 병렬 표시 되어 있죠. 요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good inside, 마음이 좋게 만들어졌다. 즉 기분이 좋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after she got the phone back, 그녀가 휴대폰을 찾고 난 후에 I heard someone, 나는 누군가를 들었습니다. walking past her, 그러니까 그녀를 지나가면서 걷고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say 하는 것을 들었대요. 오늘은 당신이 운이 좋은 날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지칭 추론의 가능성은 일단 떨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이걸 만약에 지칭 추론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4번 문장에 거의 보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죄다 she가 다 he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나오면 진짜 초대박입니다. 진짜입니다. 야, 너무 소리 큰 거 아니야? 뭐가 달그락달그락거리. 뭐 딸깍딸깍. 아니 내가 학교 쌤 이렇게 낼 것 같아 진짜. 저거를 말아요. 어? 저거를 말아요. 적으세요. 적으세요. 뭐 핫도그라도 걸어야 좀 더 묻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자, 19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누구 설명은 솔직히 말할게요. 매삼령이 설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의고사고요. 저거야. 헌드레 드레스야. 이번 헌드레 드레스 진짜 언제 서부건에 미리 말하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1월 저녁에 보는 겁니다. 헌드레 드레스 할 때. 네, 얘기했다. 엄청 길다. 자, when the vote was announced. 자, 투표가 was announced. 발표되어졌을 때 My brain just would not work out the right percentages입니다. 자, work out the right percentage 하게 되면은 정확한 비율을 work out 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계산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to discover,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알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계산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보세요. Whether we had the necessary 2/3 majority, 3분의 2의 다수의 득표수를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를 알아내는 데에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했대요. 어쨌든 1번 문장의 핵심은 뭐야? 투표 끝났을 때 내가 제대로 계산 못했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Then 그때에 one of the technicians입니다. 기술자 중에 한 명이 turned to me 합니다. 나에게 몸을 돌렸대요.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큰 미소와 함께 나에게 몸을 돌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해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got it.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의 함축적 의미 물어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와, 이것도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모르게 핫이라고 써놨다.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카메라들, 즉 outside니까 outside the camera니까 밖에 있던 카메라들이 took over, 이어받았대요. 그런 다음에 out there in the yard, 그 바깥들에서는 이제 다시 주어 또 나옵니다.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하니까 beyond belief 하게 되면 거의 믿을 수 없는, 즉 믿음의 이상을 넘어선 거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의 어떤 기쁨의 장면이 나왔대.
그러면 여기서는 뭐였다는 거야?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카메라는요, came back to those of us 합니다. 우리들에게로 돌아왔대요. those of us를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 우리의 그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야. 아시겠죠? 그냥 우리들에게 돌아왔대요. 이 우리가 어떤 우리냐? Who were in the studio.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 managed to overcome my urge to burst into tears 합니다. burst into tears라고 하니까 눈물로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충동, my urge까지 충동을 overcome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이겨갖고 감격에 북받쳐가지고 눈물이 나올라 하는데 지금 참고 있는 상태야. 말 그대로. 아시겠죠? 내가 로또 1등 되면 그럴란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expressed 표현했습니다. My joy and delight 나의 기쁨과 이거는 뭐 joy하고 delight를 굳이 따로 해석하지 마. 그냥 기쁨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냥 기쁨을 표현했대요. 자, 어떤 기쁨이냐? After all these years 이때까지 모든 몇 년 후에 this had happened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이 모든 시간이 지나는 일어났다는 이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my thanks 나의 감사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 my thanks하고 my joy and delight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express 다음에 내 즐거움을 표현했고 내 감사를 표현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누구에 대한 감사? 내 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who had shared in the struggle so long.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공유해 왔었던 내 딸들과 내 가족에게 감사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뭘까요? 정치가죠. 아시겠죠? 그럴 일 없겠지만 이 사람 직업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예요. 왜? 선거에서 이겼다 했으니까. 이때까지 뭐 해왔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유부가림 말고는 낼 거 없다. 유부가림? 유부가림 했잖아. 당신이 해냈어요. 이 말의 함축적 의미가 뭐냐고. 그 선거에서 이겼다 그 얘기잖아. 그 얘기가 다예요. 여기 주요 단어 요거 있잖아요. 주요 단어 클카에다 업로드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단어 숙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좀 반드시 하시고요. 생각보다 이번 내신 대비해서는 제일 최고의 포인트는 단어야. 단어 무조건 계속해서 미친 듯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끝.